정규분포에 관계할 차례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항분포라는 것도 배웠고 정규분포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항분포는 뭐였냐면 이산확률 분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즉 표를 작성할 수 있는 녀석이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산확률 분포라 그랬는데 그 특정한 조건은 뭐였냐? 그 독립시행 확률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 그런 이산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했고요. 정규분포는 뭐였냐면 연속 확률 분포의 역시 한 종류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거지같이 생긴 이상한 식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는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 다른 녀석이거든. 근데 이제 오늘 배울 첫 번째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해봅시다. 총 720번 시행을 하고 확률이 6분의 1 정도라고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뭐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720번 반복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때 1이 나오는 사건을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놓은 거지. 그럼 확률도 6분의 1이 맞겠죠. 그때 그럼 뭘 구하라고? x가 뭐 예를 들어 5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저 발생할 확률이 6분의 1인 사건이 5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야. 당연히 이항분포니까 당연히 확률을 구할 때는 독립시행 확률을 써야 되는 거거든. 즉 720 컨비네이션 5에 6분의 1에 5승 6분의 5에 715승,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숫자가 커서 계산이 힘들겠지. 근데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지. 100번 이상 200번 이하 나올 확률, 이런 것도 구하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야. 그럼 무려 100번일 때, 이게 이항분포는 명심해야 돼. 이산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전부 다 따로 구해야 된단 말이야. 표가 있는 거잖아. x가 0부터 720까지의 표가 있는 거고 그 중에 100번째부터 200번째까지 확률을 다 구해야 돼. 즉 무려 101개의 독립시행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인간이 손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 일단 요걸 배우려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해오면 하면서 조금 그 녀석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뭐 근데 이게 막 이거를 그럼 720 컨비네이션 100에 6분의 1에 100승 6분의 1에 그럼 뭐 620 더하기 720 컨비네이션 101에 막 이렇게 다 더해야 돼 원래는. 근데 되겠어? 안 된다는 거지. 못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그래서 요 개념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항분포에서 자, 좀 내용 지우고, 이항분포가 b, 그럼 n, p라고 쓰겠습니다. 즉 n번 시행을 하는 이항분포가 있는데 n 값이 충분히 크면 클 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근사적으로니까 이게 참값이 아니라 근사값이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참값처럼 생각할 거야. 근사적으로 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냥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인데, 그럼 정규 분포는 n하고 요 자리에 평균과 분산을 써놓거든요. 당연히 그럼 그때 평균은 np가 들어올 거고, 그때 분산은 np 1-p가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정규 분포로 바꾸면 뭘 할 수 있어?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보고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충분히 크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건 뭘로 기준을 세우냐면, 내가 이항분포식을 세웠는데 이항분포의 독립시행 확률로 못 구하는 확률, 졸라 많거나 숫자가 크거나 정도로 그냥 기준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항분포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숫자가 엄청 작게 나와. 숫자가 엄청 실제로 작게 나온다고. 근데 좀 전에 썼던 예처럼 이항분포를 따르는, 즉 720번 6분의 1 여기에서 p 100 이상 x가 2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얘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어떤 정규분포? 평균 얼마 나와? 720,6분의 1을 따르는 이항분포는 평균이 얼마야? 120이고요. 분산이 얼마 나와? 100이 나와. 720에다가 6분의 1이랑 6분의 5 하면 딱 100이 나오거든. 그래서 10의 제곱. 즉 이런 이항분포는 지금 근사적으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얘를 표준화를 하라는 거야. 표준화를 해서 정규분포로 문제를 푸시라는 거야. 원래 이항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표준하고 뭐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지만, 그냥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규분포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즉 P 얘에서 Fn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표준화하면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야겠죠. 200에서 120 빼면 80이 남으니까 8 이하 이거라는 거지. 그럼 정규분포 곡선 해놓고,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이 0이잖아. 즉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의 요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고, 그러면은 그 정규분포표에서 0부터 2까지 넓이를 찾고 0부터 8까지 넓이를 찾아서 두 녀석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이러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숫자가 커질 땐 이 값을 이항분포로 실제로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을 못 한다는 거지. 이게 원래는 요 녀석이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720 콤비네이션 100에 6분의 1에 100승 6분의 5에 620승부터 더하기 720, 200에 6분의 1에 200승 6분의 5에 그럼 520승, 이걸 무려 빠짐없이 다 더해야 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자는 거야. 이게 이항분포와 그냥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라는 거야. 명심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분포 문제도 그렇고 얘도 어쨌든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문장제 문제를 읽고 이게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너희의 실력이 되는 거야. 이항분포인 걸 구분만 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 다만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여기는 이 책은 유형별로 유형 몇 이항분포, 그 밑에 있는 건 이항분포겠지. 하지만 실제 시험지에 그러지 않잖아. 이 문제는 이항분포 문제입니다라고 써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문장을 읽고 얘가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항분포에서는 이항분포임을 구분하는 것. 즉 뭐여야 돼? 독립시행 확률이어야 되고, 사건이 무언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돼. 오케이? 즉 그래서 문제를, 이항분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 분명히 독립시행 확률이야. 확률 자체는 독립시행 확률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 변수가 사건 발생 횟수가 아닌 거지.
뭔가 또 다른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너희들이 확률 변수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돼. 횟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하나 만드셔야 돼. 그런 문제를 그냥 하나 좀 풀어볼게요. 대표적인 게 요런 거야. 154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154쪽에 있는 그 스텝 2의 대표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진대.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 그치? 즉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거든요. 3분의 2의 확률로는 플러스 3점을 얻고,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는 마이너스 2점, 2점을 잃는다니까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그런 게임이 있대. 그걸 근데 기본 점수는 10점, 기본 10점을 가져가는데 그때 주사위를 9번 던진대. 9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x라고 할 때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하세요. 졸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봐. 주사위를 9번 던져 무조건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러니까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아니잖아. 얘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이게 6의 약수가 나올 횟수라고 써있어? 아니잖아. 점수라고 써있어. 그치?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이항분포인 거야. 즉 문제를 내가 그럼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또다시 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y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9,3분의 2라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발생 횟수여야 되니까. 그럼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할 때 점수는 어떻게 되냐? x가 점수잖아. 이 점수는 어떻게 되냐? 잘 봐. 기본 10점에다가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만큼 3점을 얻을 거고 2점을 잃을 거야. 얼만큼?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만큼. 근데 총 9번을 할 거고 6의 약수가 y번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 9-y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5y-8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의 점수 x는 5y-8이고 문제에서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vx를 구하라는 말은 v 5y-8을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고 걔는 25에 vy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vy는 어떻게 구할 거야? y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니까 여기서 분산을 구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냥 npq 하면 y의 분산이 나오잖아. 다만 이렇게 요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장을 읽고 독립시행은 만족하지만 사건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독립시행을 만족은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나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왕 푼 거 오른쪽에 있는 대표 문항도 한번 좀 같이 풀어볼까요? 최저점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모집 인원이 60명인데 500명이 응시를 했대. 즉 그럼 합격할 확률이 500분의 60일 거야. 이 50분의 6이니까 100분의 12니까 이게 0.12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합격할 확률이 0.12가 되는 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500명 중에 6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응시자의 점수를 x라고 하면 x의
평균이 10이고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는데, 즉 점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그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고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A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 그 A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합격 최저점이라고 하면, 그럼 A 이상일 확률이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0.12등 안에 들어와야 돼, 상위에서. 그럼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표시를, 예를 들어 정규 분포로 표시를 했을 때 요 넓이가 딱 0.12가 되는 순간에 요때 점수가 합격 최저점이라는 거죠. 지금 표준화하기 직전입니다. 표준화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72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곡선에서 0.12, 상위에서 0.12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니까, 즉 무슨 얘기야? 합격을 한다라는 건 점수가 A점 이상이어야 할 확률, 즉 점수가 A 이상일 확률이 0.12입니다 를 만족시키는 저 A를 찾으시라는 얘기죠. 그럼 뭘 하라는 거야? 표준화를 하라는 거야. 요 녀석을 표준화를 하시면 A에서 72를 빼고 10으로 이렇게 나눌 건데, 표에 보시면 0.12, 0.38 찾아보시면 0.12, 즉 요 숫자가 1.2거든. 그때 여기가 0.38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항상 여기 표준화를 했으면 여기가 0으로 바뀌는 거니까, 즉 여기가 0.12가 되려면 이쪽이 0.38이 돼야 되고, 그때 그럼 요 숫자는 1.2, 얘가 A가 1.2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숫자 전체가 1.2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 A를 찾을 수 있습니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표준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화를 하면 요 자리가 0으로 바뀌는 거고, 요 자리가 A 빼기 72 나누기 10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표준화. 그래야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단원, 확률 분포 단원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자, 다음 단원 어디를 피시냐면 187쪽을 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187쪽. 왜, 어디 잘 이해가 안 가요? 187쪽을 봅시다. 자, 요 단원은 있잖아, 용어 정리가 9할입니다. 용어 정리를 잘 해놓는 게 이 단원 문제풀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해놔요. 즉, 이 단원 문제를 용어를 몰라서 틀린 애들이 태반이에요.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저거랑 헷갈리는 거죠. 말들이 되게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이쁘게 정리를 해놓는 게 엄청 중요한 단원이에요. 통계적 추정. 자, 뭘 하는 단원이냐면 말 그대로 추정을 하는 거야. 예측을 하는 거지. 뭔가 예측을 해서 뭐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의 예측을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뭐 올해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얼만큼을 썼는데 얼만큼을 책정을 했더니 이만큼을 쓸 줄 알고 세금을 이만큼을 걷었는데 모자랐어. 내년도엔 좀 더 걷어야 되겠네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 자료를 조사해서 통계치를 내고 뭐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정도를 하기 위해 그냥 통계적 추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러면 좋아. 내가 노원구에 사는 모든 고등학생의 이번 중간고사 시험 점수의 평균을 알고 싶어. 이러면 참 좋아. 그럼 모든 애들 점수를 다 조사를 해서 다 더해서 전체 인원수로 딱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아. 쉬운 일이겠어? 아니지. 근데 더군다나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야 돼.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불러. 전체 인원을 다 조사하는 걸. 그리고 내가 비록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그걸 꾸미는 건 집에서 하시고, 알았지? 수학 점수의 평균을 다 조사하고 싶은데 그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하냐? 특정한 우리 서울시 노원구라는 집단을 딱 뽑아서 그 안에서만 평균을 내고 싶어. 이런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불러요. 일부를 선정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집단과 표본. 자, 모집단이라는 건 내가 관찰하고 있는 조사 대상 전체 집단이에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전체 집단. 근데 우리는 있잖아. 이걸 배우기 이전 단원까지는 내가 무언가 시행을 해서 자료를 내서 평균을 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걸 당연시하게 여겼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졸라 많은 거야, 인원이 너무. 조사 대상이. 모집단은 그러니까 전체 집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본이라고 하는 건 모집단에서 임의로 보건 추출하여 얻은 부분 집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얻은 표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표본을 설명을 해야 되겠지. 얻은 그 집단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전체에서 몇 개를 선정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원칙적으로 임의로 보건 추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건 추출이라는 건 뭐야? 꺼냈던 거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아야 돼. 즉 뽑혔던 애가 또 뽑힐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애가 2번 뽑히면 걔 거는 2번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지? 자료가. 이걸 원칙으로 해요. 알았지? 이걸 원칙으로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 그냥 예외도 존재합니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알았죠? 그때 이 표본의 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 표본의 원소 개수들. 대상의 개수라고 쓰자. 대상의. 원소라는 표현이 좀 그래. 대상 개수. 내가 그니까 노원구 전체 학생 수학 점수 평균을 조사하고 싶어? 근데 그거 너무 많아서 특정한 집단 한 20명만 뽑아가지고 걔네 수학 점수 평균을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표본의 크기가 20입니다. 그냥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몇 개를 조사를 하냐. 그 몇 개가 표본의 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용어가 총 9개의 용어가 나와요. 요 9개의 용어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 지금부터. 모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있고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가 있고 열심히 안 적어도 돼. 지금 방학 때 우리 수업했던 거 집에 가서 그 필기해 놓은 거 그때 거 필기한 거 있으면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급일 거야.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있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이게 너무 읽기 길어서 줄여서 지 나름대로 줄여서 표본 표준 편차를 읽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기 전에 저 통계적 추정 단원의 목적, 굉장히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전체를 조사해서 전체의 평균이나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표본 조사를 해. 표본 조사만 하면 안 되잖아. 나의 목적은 전체를 관찰하는 거니까. 즉 표본을 조사했더니 이 정도의 평균값이 나왔어. 그러면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조사한 평균이 이만큼이니까 실제 평균은 대략 얘 값을 근처로 이 정도 레인지 안에 들어가겠네 정도로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거지. 추정을 하는 거야. 이게 목적인 거야. 알았지? 알았지? 표본을 조사해서 전체를 예상하는 것.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자, 이걸 시점으로 얘기를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얘는 되게 편해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사실 우리가 이 단원 전에는 당연히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원부터는 전체의 조사와 표본의 조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자를 붙이는 것 뿐이지 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균 EX 또는 M이라고 쓰던 녀석, VX라고 쓰던 녀석, 시그마 X라고 쓰던 녀석을 그냥 모평균, 모분산 이 단원에서만 모자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자, 표본 평균은 말 그대로야. X바라고 쓰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찾은 내가 뭐 20명만 따로 조사를 할 거야? 그럼 그 20명 그 표본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표본을 첫 번째 표본을 X1, X2, 점점점 걔네들 표본을 다 더해요. 이렇게 N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하면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N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얘랑 값이 같을까 다를까? 쟤랑 값이 같을까 다를까? 다 일반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딱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같을 수가 없지. 생각해봐. 니네 학교 전체 수학점수의 평균과 3학년 일반의 수학점수 평균이랑 똑같아? 똑같아야 되나? 아니잖아. 그치? 근데 네, X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일부를 관찰해서 낸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값하고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상 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또 따로 쓰냐면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선생님 얘네들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할 거야. 왜냐? 이런 문제가 나와. 모평균과 이런 문제가 나와. 표본 평균의 차가 무슨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똑같은데 차이가 왜 0.01이 둘이 똑같은가 빼면 0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한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누가 할지 에이 왜 설마 이런 질문을 왜 해?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왜 헷갈리냐면 얘 때문에 그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쓰냐? 뭐라고 쓸 것 같아? 표본 평균이 X바잖아. 그치? 즉 X바의 평균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근데 있잖아. 얘가 언제나 모평균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얘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단이 있어. 내가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을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체 집단 안에서 골고루 빠짐없이 전부 다 10개 표본을 다 구하겠다는 거지. 10개짜리 표본을 그러니까 빠짐없이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다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10개씩 만든 무슨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의 표본 평균, 평균들 다 내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걔네들이 그럼 그 각각의 표본 평균들이잖아. 그 표본 평균들을 다시 싹 다 모아서 평균을 내겠다는 거야. 이러면 전체 집단을 결국 다 관찰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평균하고 얘는 똑같아야 된다. 평균만의 평균. 네, 표본 평균들의 그러니까 표본을 하나만 뽑았다는 게 아니야. 얘는 빠짐없이 가능한 표본을 다 뽑아서 그 각각의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선 10개 뽑고 여기선 15개 뽑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크기를 정했으면 크기를 다 동일하게 맞춰놓고 뽑아야 돼요. 너희 해보면 자 3학년 1반의 평균하고 3학년 2반의 평균을 전교생이 1반, 2반밖에 없다고 하자 우리. 1반의 평균이 30이고 2반의 평균이 50점이면 전체 평균이 40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두 반의 인원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두 반의 인원수가 똑같잖아?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계산을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을 텐데 두 반의 인원수가 똑같으면 평균끼리 내서 평균 낸 게 전체 평균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두 반의 인원수만 똑같으면. 각 반의 인원수가 다 똑같으면 이렇게 평균 내서 평균을 전체 반의 개수로 나누면 이게 전체 인원 평균을 구한 거랑 다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크기를 계속 일정한 표본들을 다 무수히 많이 뽑아서 그 표본 평균들에 다시 평균을 낸 걸 전체 평균하고 당연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헷갈린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은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이렇게 조졌으면 얘는 안 똑같은데, 그치? 둘이 똑같기 때문에 얘까지 헷갈려 버린다는 거지. 이래서 내가 초장에 얘기했지만 용어 정리가 거의 구할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않고 정리를 해놓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단어는 문제가 어려울 수 없는 게, 문제가 어려울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어려운 단원이라 그래. 너무 어려운 단원이랑 고등학생들이 이거를 벗어나는 걸 배울 수가 없어. 응용할 수도 없어. 조금이라도 꼬면 고등학생들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아주 정말 이 통계적 추정 전체 단원의 아주 한 0.0001%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지 않아 여기서.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 잘해놓으면 문제들은 그 어떤 단원보다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아직 나머지들이 남았죠. 일단 얘네들은 좀 나중에 할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증명은 하진 않을 겁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 X바의 분산이겠죠. 자, 말 그대로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각각의 여러 개의 모든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표본 평균들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분산을 구한 건데, 이 분산은 외우세요. 그냥 처음 분산에 n으로 나눈, n이 뭐야? 표본의 크기입니다. 이 n 값은 표본의 크기. 처음 분산,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집단 크기가 아니라 표본의 크기. 내가 몇 개짜리 표본을 뽑았냐? 10개짜리 표본, 10개 이렇게 뽑았으면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면 됩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파. 안타깝지만 증명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세요. 이걸 고등학생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굳이 궁금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한두 가지 정도의 예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나, 이런 예를 들었더니 봐봐 실제로 똑같이 나오지.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나 그거는 좀 그 일반화를 시키기엔 좀 부족하니까 그냥 성립해요. 그냥 알려져 있다 정도로 알고 계세요. 야, 그럼 얘는 뭐겠어? 여기다 루트 씌운 거거든. 그치? 언제나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운 거니까.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거든. 잘 봐.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거든. 봐봐. 얘는 다시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나는 칠판을 보고 있는데 니들은 다 노트만 보고 있어요.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에다 루트 씌우면 돼. 그럼 얘에다 루트 씌우면 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 루트 씌운 게 이거잖아. 그치? 즉 분자의 루트 씌운 건 시그마 x고 분모의 루트 씌운 건 뭐겠어? 루트 n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분산에다 루트만 씌운 거예요. 자, 마지막 요 두 녀석. 요 두 녀석이 얘가 문제야. 얘가.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거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거든. 그렇죠? 표준 편차는 루트 표본 분산. 하면 되고, 용어를 소문자 S를 씁니다. 표본 편차는. 표본 분산은
따로 용어가 있지 않고 그냥 S의 제곱이라고 써요. 즉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제곱시킨 값이다 이렇게 쓰는데, 자 봅시다. 말 그대로 표본의 분산이야. 이거는 한 개의 표본을 뽑았잖아. 그 표본들의 분산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즉 봐봐. 첫 번째 봐봐. 내가 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안에 들어있는 별량들을 x1부터 xn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즉 그럼 첫 번째 표본에서 걔네들의 평균을 빼요. 그래서 제곱시켜요. 이게 편차죠. 편차의 제곱이죠. 두 번째에서 빼서 제곱시켜요. 이렇게 끝까지 xn에서 x바를 빼서 이렇게 실제로 제곱을 시킵니다.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근데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걸 정의로 합니다. 그냥 정의예요. 약속이에요. 이유는, 자, 내가 아까 전에 이 단원의 목적을 얘기했어. 목적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전체를 관찰하는 것인데 n으로 나눌 때보다 n-1로 나눈 게 실제 전체를 관찰할 때와 오차가 더 작게 나온다 이거야. 그냥 이게 목적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 즉 그냥 공식이야. 얘는 공식이야.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책에도 다 써져 있어요. 책에 거기 그 S제곱 S 대문자 S로 썼네. 원래 대문자 S인가 이거? 난 소문자 S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상하게 써져 있는 게 있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차를 n-1분의 시그마 xi 빼기 x바의 제곱. 그 xi 빼기 x바가 각각의 표본들에서 표본 평균을 다 빼서 제곱시킨 걸 싹 다 더해서 n-1로 나눴다라고 써져 있는 거거든. 그게 이 표현입니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에 있는 녀석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까지 해놓으면 이 단원의 90%는 끝났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왜 그래 쟤? 네, 하고 오세요. 자, 이게 그 187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입니다. 187쪽. 누구랑? 어디서 나오는 평균 누구? 걔? 모평균하고 똑같다니까요. M 값이 모평균이에요. 아까 그거 빼면 0 아니에요? 아니지. 아까는 모평균과 봐봐. 벌써 그런다니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그거였어요? 그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아니고 모평균과 에이씨. 모평균 발음이 잘 안 돼 이게. 표본 평균의 차가 0 아니에요. 둘이 똑같지 않아요. 자, 똑같지 않습니다. 자, 왜 저 표본 분산이 7인데요? 7이 아니고요. 미안해. X바. 그 표본 평균을 빼는 거잖아. 평균을 빼서 제곱시키는. 미안해. 글씨가 내가 그래 X바야. 나도 왜 7이라고 3초 정도 생각하고. 미안해. 7처럼 보여. 나도 순간 저 왜 7이라고 썼지? 나도 지금 그랬는데 X바예요. 7 아니야.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봐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런 문제들은 뭘 하라는 거야? 대부분 표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푸는 문제들인데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이 전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요. 표본을 추출하면 그 표본 평균이 있겠죠. x바가. 오케이?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무조건 따릅니다. 그럼 여기엔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와야 되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x바의 평균은 뭐야 근데? x바. 얘가 x바잖아. x바의 평균은 그냥 전체의 평균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쵸? x바의 평균. x바 말고 x바의 평균. x바가 표본 평균이라는 거니까.
즉 평균은 바뀌지 않고, 다만 표준 편차는 어때? 바뀌지. 뭘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어요. 제곱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야? 표준화할 때도 요 녀석을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x는 얘 가지고 표준화를 하는 거고 x반은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한다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게 그 아래쪽에 써져 있는 그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뭐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쌤 조금 이렇게. 쌤 저기 따른다는 거예요? 물결이? 그냥 이렇게 써줄게. 한글로 써줄까? 얘도 얘를 따른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확통 마지막 단원, 마지막 개념입니다.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표본을 추출했어. 표본은 추출해서, 그러니까 표본 한 개를 추출을 했어. 그래서 그럼 표본을 추출했으면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지. 당연히 걔네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 근데 나는 뭐가 목적이야? 어쨌든 전체의 평균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이런 짓을 할 거야. 아, 내가 이만큼의 평균이 이 정도에 있으니까 실제 평균이 대략 이 정도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지. 예측을 할 수 있어. 내가 찾은 평균이, 표본 평균이 이만큼 있으니까 전체의 평균은 그치, 이 녀석 근처에 이 정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짓을 하는 거야. 다만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 필대로 그냥 한 뿔마 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런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들이 있어서 그 근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거야. 봐봐. 신뢰도라는 단어가 나와. 왜냐면, 왜 신뢰도가 나오냐면, 내가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만큼 들어왔어. 근데 그게 이게 실제 평균이 맨날 이 안에 들어오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근데 하지만 이 구간을 점점점 넓게 잡을수록 실제 평균이 이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이해돼? 그래서 신뢰도라는 용어를 써서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건 실제 평균이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을 키운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구간을 좀 더 넓게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신뢰도가 낮아지면 구간이 폭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신뢰도가 95%와 99%를 쓰는데, 그 188쪽의 중간 부분에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서 95%의 신뢰 구간과 99%의 신뢰 구간이 써 있을 거야. 봐봐. 그러니까 얘를 찾았어. x바를 찾아? 그럼 m값을 실제 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지. 그 추정을 해서 실제 평균이 뾰로롱 뾰로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이걸. 외워야 돼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공식이 아니라 왜 그 공식이 그렇게 됐는지까지 같이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95%일 때 신뢰 구간이 x바, 거긴 소문자 x바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대문자로 써도 돼. 이 x바는 뭐야? 내가 표본을 추출해서 관찰한 표본 평균인 거야. 알았지?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n은 용어 설명, n은 표본의 크기고요. 시그마는 당연히 모 표준 편차입니다. 모 표준 편차예요. 근데 이렇게 쓸게요.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 가능합니다. 봐봐. 아이 책이 안 넘어가셔. 무슨 말이냐면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문제가 없나? 이 책이 없나? 없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문제를 풀다 보면 실내 구간을 구해야 하는데 그럼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야 되거든. 실내 구간 공식을 적용을 하려면. 근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모 표준 편차는 주어져 있지 않고 내가 찾은 표본들의 표준 편차만 주어져 있을 때가 있어. 그건 주어져 있어야 돼. 알았지? 그것만 주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요 시그마 대신에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대신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모 표준 편차잖아. 그거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의 표준 그치? 그니까 편차니까 그걸 다 아니 얘만 이 자리를 얘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루트 n분의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쓰면 된다. 표본 표준 편차로? 근데 그럼 저거 전체가 표본 평균의 표본 편차인 거야? 그쵸. 전체가 표본 평균의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일단 계속 이어서 99% 신뢰 구간일 때는 신뢰도를 가질 때 x바 마이너스 거기 뭐라고 써 있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써 있어. 아이고, 2.58. 자, 그래서 얘를 종합을 하면 이렇게 이런 꼴이야. 항상 이런 꼴이야.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꼴이야. 언제나. 그래서 요 k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 부르는 표현은 없지만 나는 신뢰 상수라고 부를 거야.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신뢰 상수라고 부를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 그럼 신뢰도가 95% 신뢰도일 땐 K값이 1.96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99%일 때 신뢰 구간은 신뢰 상수는 2.58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95%인데 니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1.96 대신에 2를 쓰세요라고 주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에 대놓고 한글로 주어져 있잖아. K값을 2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지 않다고. 실내상수가 1.96 대신에 2를 쓰세요가 어떤 무언가 맨 마지막에 단 하고 무슨 식이 하나 주어져 있거든. 근데 그 식을 보고 너희가 실내상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걸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왜 실내 구간이 저따구로 생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잘 보세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이거 잘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 부등식을 내가 좀 정리를 할 건데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n 빼기 x바 k 여기까지 오케이? 이 부등식 양변에 x바만 뺀 거야. 그냥 x바만 뺀 거야. 자, 그럼 내 양쪽에 있는 숫자가 부호만 반대인 숫자네. 그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 분사는 언제나 양수만 가능하지. 그래서 표준 편차도 언제나 양수만 가능하지. 절대값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죠. 아, 그러네.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써도 되죠.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안 오케이? 값 안으로 들어가요? 양수니까 상관없는 거지. 얘가 그래서 좀 전에 표준 편차는 음수가 불가능하죠. 그러네. 표본의 크기도 자연수니까 거기다 루트 씌운 것도 양수입니다. n이 표본의 크기잖아요. 아, 양수니까 상관없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어차피 a 빼기 b의 절대값이나 b 빼기 a의 절대값이나 똑같잖아. 이렇게 봐도 되거든. 이게 뭐냐면 x바를 표준화하는 식인 거야. 왜 아까 말했지만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평균은 바뀌지 않고 표준 편차가 다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잘 봐. 저게 딱 x바를 표준화하는 식이야.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눴어요.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z의 절대값이 k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와. 됐나요? 자, 우리 책 맨 뒤에 표준정규분포표를 좀 펴볼까요?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이걸 좀 찾아보세요. 그럼 쟤는 막 Z 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z, x든 x바든 뭐든 표준화를 하면 다 표준정규분포로 바뀌는 거야. 0 이상 z가 1.961 확률을 구해보세요. 찾으세요. 표에서 0.4750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건 0부터 1.96까지지. 잘 봐. 그럼 p 마이너스 1.96 이상 1.961 확률은 얼마일까?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야죠. 90. 얘 곱하기 2니까 0.95 이렇게 될 거거든. 얘랑 똑같은 표현이 p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0.95거든요. 확률이 0.95를 100분율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야? 95%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즉 95%일 때 요 k가 요 실내상수 k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즉 이게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95%입니다를 가지고 요 녀석을 이렇게 거꾸로 풀어 헤친 게 실내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5%일 때 1.96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문제들 뒤에 얘들아
문제들 뒤에 이런 게 써 있어야 돼. 문제 뒤에 셋 중에 하나가 써 있을 거야. 단하고 얘네들이 써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95%일 때 신뢰 구간이 신뢰 상수가 1.96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95%일 때 신뢰 구간이 1.96 케이스 신뢰 상수를 1.969 해야 된다. 근데 단 얘는 반절만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0.4750에 곱하기 2를 해봐야 돼. 그래야 0.95가 나오면 95%일 때 신뢰 구간이 신뢰 상수가 1.96으로 쓰세요. 이런 얘기라고. 근데 어떤 문제들은 니들 계산 편하라고 단 이렇게 준다고. P 0 아니죠. Z의 절대값이 2 이하일 확률이 0.95이다.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뭘 쓰라는 거야? 95%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신뢰 상수를 1.96이 아니라 2를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라는 얘기야. 이걸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안 써 있을 땐 이걸 외워서 그냥 이걸 가지고 풀면 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있잖아. 저게 안 써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써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많은 책들에서 안 줘. 그냥 공식처럼 얘를 공식에 그냥 포함된 숫자로 그냥 외우게끔 시키는데 그러니까 안 써져 있는 문제는 우리는 그냥 이 숫자를 외워서 1.96, 2.58로 쓰고 웬만하면 다 써져 있을 거야. 일단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100% 다 써 있어. 안 써 있으면 안 돼. 교육과정상에는 원래 다 써 있어야 하지만 그냥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95% 1.96, 99% 2.58로 쓰세요. 라고 받아들이되 요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왜 신뢰 구간이 요 딱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이게 좀 이해가 돼야 요게 좀 해석이 되겠죠. 다만 함정이 있어요.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그쵸?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속쓰려. 갑자기 속이 쓰리지. 갑자기 속이 쓰리지. 자, 다음은 신뢰 구간의 길이. 쓰지 마세요. 자, 보시면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공부하세요. 나 술 안 먹어 요새. 술 먹을 시간이 없거든. 옛날에 술 마신다고 술 먹는 거 진짜 거의 원래 행사야. 자, 신뢰 구간의 길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수투에서 배우잖아. 어떤 주어진 범위를 그냥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수직선에서 길이 얼마야? 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에서 뺀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 얘에서 얘 빼봐. 되게 이쁘게 떨어져. 어떻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많이 쓰는데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아? 2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실제 오른쪽 숫자 있어, 왼쪽 숫자 빼봐. 그래서 x가 없어지고 더하는 거 아니야, 성인아? 얘 빼기 얘. 큰 수에서 빼기 작은 숫자. 이해돼?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자주 쓰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놓자 이거야. 잘 봐. 이런 문제 나와. 기니디 선택형으로 이런 게 나와. 봐봐. 이런 게 나온다. 얘랑 얘가 일정할 때 n값이 커지면 이게 길어진다. 뭐 이런 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근데 왜? K하고 시그마는 분자에 있는 녀석이니까 K하고 시그마는 커지면 L값이 길어지고, 그치? N은 분모에 있는 문자니까 N값이 커지면 L은 짧아져. 알았지? 이 정도는 좀 알아두자고.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뭘 물어보냐? 아까 전에 한번 썼었는데 요런 문제가 나올 거야.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알파 이하입니다. 라고 그때 저 무슨 알파 값을 구하세요. 또는 뭐 제가 뭐 0.1 이하가 되는 n 값의 크기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는 같으니까 빵이에요. 아니라고요. 알았죠?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어디 들어있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죠.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은 여기 써놓은 식에 의하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는 원래 이 값 이하지. 네. 근데 만약 문제에서 얘가 그럼 0.1 이하가 되려고 한다? 잘 봐. 잘 봐. 봐봐. 우리 어떤 x라는 숫자가 0.3 이하라고 합시다. 자, 질문. x는 1 이하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1 이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진짜? 진짜? 아, 진짜? 야, 내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 1 이하. 내 통장에 있는 돈은 1억 이하이다 라고 하면 안 되나? 1억은 너무 큰 숫자니까 안 돼요. 뭐 그런 건가? 내 통장에 돈이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가 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1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못하나? 그러네요. 할 수 있지 않나? 즉 x가 0.3 이하라고 했을 때 x를 그럼 1 이하인 숫자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다만 x가 0.1 이하이다 이럴 순 없지. 이해돼? 즉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그럼 알파 이하이다를 만족하려면 요 숫자가 알파 이하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딱 똑같아도 되죠. 그쵸? 딱 똑같아야 됩니다. 아까 0.3 예를 들면 x가 0.3 이하라고 써놓고 x가 0.3 이하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아, 이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좀 알파 이하입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이상입니다는 안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부동 방향이 안 맞거든. 맞게끔만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배웠어요.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문제가 조금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뭘 좀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거냐? 우리 마풀 수업했을 때 그 마풀에 있었던 문제들 거기에 위에 문제 풀이들 막 적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그 고쟁이 답지 보고 막 헤엄치 말고 그걸 참고해서 아, 거기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이렇게 풀어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숙제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시험 날짜 혹시 언제인지 알아? 29. 너는? 몰라? 이거 알아? 29일 여기 써있는 29일이라고? 뭐라고? 중고 맞아. 얘 뜯어버리자. 아니야, 근데 우리 이번에 2개 더 추가돼가지고. 아 맞아. 아, 그래서 여행지랑 고정 관련이 과학도 있어. 조용. 야, 그럼 우리 아, 근데 하나 보는 건 중국어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만 해줘. 어? 둘, 셋. 왜? 그거 첫날 아니 마지막 날인데. 아니야, 저희는 첫날이 나온 것 같아. 4일이니까 둘, 셋 보지 않을까? 근데 우리 그 고정 가려고 같이 오자. 자, 세개 봐서 우리 원래 너무 많이 챙기기 싫은데? 원래 6개였는데 3개 더 추가돼서 잘 봐.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여기 있는 문제도. 자, 195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 얘도 스텝 2의 대표 문항을 한번 내가 안 돼요? 풀어보도록 하고. 어디다 누구 안 주고 어디다 푸냐? 좀 치워야지. 아니, 쓰시면 찍어. 아, 찍어. 안 쓴단 말이야. 내가 찍어야겠다. 근데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저기 실내고 가는 길이랑 또 옆에 저거 빼고만 지워주시면 안 돼요? 리슨? 뭐라고? 어디 지우라고? 실내고 가는 길이 위랑 저기 괄호 있는데 이거? 아니 그거를 말고 그 옆에 이거? 있지? 네. 여기다 치워. 여기 하고 이제 실내고 가는 어? 길 그냥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스타에 올리고 한 번씩. 왜 하는 뭐야? 자, 봅시다. 어느 가게에서 판매하는 달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달걀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겠지, 그치? 따라서 그 무게를 확률 변수로 놓으면 이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라요. 달걀이 한 50g이 난다고? 50g 안 할 텐데. 50g 안 할걸? 달걀? 엄청 가벼워. 20g. 아닌가? 자, 어쨌든 봐봐. 이미 추출한 몇 개의 달걀을 4개의 달걀을, 그치? 즉 표본을 뽑은 거잖아. 이게 크기가 몇인 표본을 뽑은 거야.
4인 표본을 뽑은 거야 이게. 4개의 달걀을 딱 뽑아서 거기서 한 세트를 구입하였을 때 봐봐. 그럼 그 4개를 뽑아서 4개의 평균이 X바인 거지. 근데 한 세트 무게라는 건 4개의 평균이 아니라 4개의 총합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 총합은 평균에 4 곱하면 나오는 값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달걀 4개의 평균이 X바일 건데 그 4개의 한 세트 무게는 당연히 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X 바라는 게 내가 뽑은 그 4개를 가지고 다 더해서 4로 나눈 값이잖아. 그럼 한 세트 무게라는 건 다 더한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럼 평균에 4 곱한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랬을 때 그 녀석이 몇 이상일 확률? 182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4로 좀 나눠서 확률 구할 때 4로 나눠줘? 자, 안 나눠줘. 그럼 4, 2로만 나눠야 돼. 2분의 91? 맞아? 자, 이렇게 된다고. 맞게 계산했나 모르겠네. 근데 이 다음 뭐 해야 돼? 표준화해야 돼. 그치? 근데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X바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X의 정규분포지. 그러면 이 녀석을 X바의 정규분포로 이걸 찾아줘야 된다.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분산은 원래 분산 36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9가 된다고 분산이. 이거 표준 편차는 3으로 바뀐다 이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화할 때 2분의 91에서 50을 빼고 그걸 3으로 나눠서 이거 표준화한 건 이유로 앞단원에서 풀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야? 저기가 왜 3인지? 그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 표본의 그 총합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표본의 총합을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한 세트를 구입했을 때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한 세트가 그 달걀 4개의 합이 아니야? 한 세트 무게가? 당연히 그 4개를 한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한대. 그러니까 그 한 세트가 그 4개의 무게의 합 아닌가? 단 포장 재료의 무게는 제외한다. 그렇지? 그 4개의 달걀 무게의 합이 한 세트의 무게 아닌가? 그렇지? 그 4개의 합이 4x 바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다음. 지우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아,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자, 봐봐. 모평균에 대한 신뢰, 되게 이상한 신뢰도 나오지. 신뢰도가 79.6이라고 나와. 자, 그럼 오른쪽 표를 보고 79.6%일 때 신뢰 상수 찾아야 돼. 그 확률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0.796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왜? 오른쪽 표는 0부터 Z까지만이니까. 1.272 걔네 0.3980이 딱 곱하기 하면 그 7.96이 딱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걔는 신뢰상수 K를 1.27로 쓰세요.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대. 즉 신뢰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쓸 수 있대요. 그때 우리 문제가 신뢰도 알파 퍼센트, 알파 퍼센트를 아직 몰라요. 그때 역시 신뢰 상수도 그럼 몰라요. 그쵸? 이걸 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치?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 값이 2L 값하고 똑같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없어지네. 그래서
요 EL이라고 하는 녀석은 L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니까 뾰로롱 뾰로롱 없애고 나면 K가 2.54 이렇게 나올 거예요. K 값이. 그러면 K가 2.54일 때 오른쪽 확률의 2배를 해야 신뢰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0.4945에 2배 하면 얼마야? 시장 이거 얼마야? 젠장할 9.89 즉 알파가 98.9%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 이를 왜 했죠? 요 바로 자리, 이 지운 자리에 써져 있던 내용인데. 아, 이제는 알겠어요. K가 2.54일 때가 아, 알았어요. 이럴 확률이 지금 0.4945인데 네네. 이걸 찾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2.54 그렇지. 절대값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2.54의 확률이 얘가 0.989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퍼센트로 98.9%일 때 얘가 신뢰 상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뢰도가 98.9%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말했지만 그 모평균의 추정 전 단원인 그 이전 단원에 우리 유형 빼놓고 한 게 있죠. 그렇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부터 요 해당 단원의 스텝 2까지 끝까지 싹 다 부지런하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빠이 짜이젠.